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최인하 대표가 축적한 일과 삶의 인사이트. 최인하 지음. 도서출판 해냄. 나는 전문가인가?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 광고주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뒤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디어에 대해 깊숙한 질문들을 이리저리 하고는 당신네는 전문가들이니 이렇게 광고를 하면 매출이 얼마나 오를지 확언해라. 혹은 광고 집행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더 확실하게 밝혀라가 그것이었어요. 그때마다 고민 끝에 다다른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만 머릿속에선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문가인가? 이건 광고주가 나를 전문가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전의 문제였습니다. 또 회사가 우리를 전문가로 대접하는데 소홀하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나를 전문가라 칭하는데 과연 내가 전문가인가? 전문가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가라는 자문이었어요. 저는 많은 경우 자신이 없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못한다 소리를 듣지 않고 이름도 제법 났지만 이 질문 앞에선 그랬어요. 제가 겸손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저는 전문가를 어떤 사람이라 여겼길래 자신 없어 한 걸까요? 처음엔 전문가의 한자, 전문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오로지 전입니다. 전념한다고 할 때의 그 전으로 오직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가 아니라 혼자서만 쓴다는 뜻의 전용에도 이 한자를 쓰죠. 전이라는 글자는 오직 오로지라는 뜻이니 전문가란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야를 깊이 파 그것에 통달한 사람, 그 분야에 관한 한 깊이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는 담쌓고 내 분야만 파고든다면 협력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웬만큼은 있어야 대화와 토론,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론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 전문 직종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병을 낫게 하죠. 제가 했던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광고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매출을 늘리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저희 회사와 저를 찾아온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를 만들고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할 때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의뢰하는 사람들이 직접 할 때보다는 최소한 더 나은 결과,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전문가란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전문가에 대한 이런 시선은 전문가를 그저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합니다. 그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확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죠. 제가 광고 전문가라면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해서 저를 찾아온 광고주들의 문제를 해결해내야 했던 겁니다. 저는 전문가에 대한 이런 정의 앞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답을 머뭇거렸던 거예요. 일할 줄 안다. 광고회사의 최종 아이디어는 영상 스토리보드에 담길 때가 많습니다. 광고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광고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시안을 점점 더 많이 만들게 되었지만 기본은 스토리보드예요. 제가 한창 일할 땐 TV 광고가 중심이었으므로 15초, 30초 콘티를 주로 짰습니다. 콘티 용지는 비포 정도의 사이즈에 TV 화면처럼 생긴 칸이 나 있고 우리는 그 칸마다 비주얼 아이디어를 그려놓곤 했습니다. 입사 뒤 몇 년의 경력이 쌓이면 누구나 콘티를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일러 선수라고도 하고 그 친구 좀 해, 일할 줄 알아 라고도 하죠. 이때 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일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저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일의 규칙이라든가 순서, 최종 형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란 뜻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일러 일할 줄 안다의 뜻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은 뭐가 다른 걸까요? 한마디로 문제 해결력의 유무입니다. 말했듯 광고회사의 제작 파트에서 수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콘티를 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만든 콘티와 광고가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그 제품의 매출을 끌어올리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콘티로 보이게끔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어떤 아이디어를 넣느냐에 따라 광고는 결과가 천차만별인데 말이죠. 전문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한데 사람들은 이걸 왕왕 착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일하면 자신을 전문가라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8시간씩 5년을 일하면 멜컴 글래드웰이 주창한 1만 시간을 넘어섭니다. 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과연 모두가 그런가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란 그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있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경력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하는 것은 다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관건은 그에게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가입니다. 2002 월드컵 때의 히딩크 감독이야말로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를 리더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그는 우리나라 축구를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축구 전문가였어요.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싶어한 대한민국 축구계와 국민들의 뜨거운 바람을 멋지게 이뤄낸 사람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물을까요? 히딩크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축구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최신 기술, 정보 때문이었을까요? 절반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 말고도 리더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고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데 그가 우리 선수들을 관찰해 보니 서로 말을 잘 하지 않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배 후배 사이의 위계가 엄격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론 서로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나이가 10살이나 차이 나는 후배에게도 홍명보 선수를 그냥 명보라 부르게 하고 방도 같이 쓰게 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 있던 칸막이를 걷어내며 문제를 해결해낸 거죠. 기업들도 규모가 커지면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져 서로 소통하지 않는 사일로 조직이 되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 히딩크 감독은 멋지게 해결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국가대항전 A매치에서 번번이 졌잖아요. 그것도 큰 점수차로 패해 5대0이란 별명까지 붙었죠.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압력에 주눅들만도 한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약체팀과 경기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했지요. 그러더니 그는 결국 월드컵 직전에 열린 평가전에서 잉글랜드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닷새 뒤에 열린 프랑스전에선 3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월드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전 국민이 환호했고 결국 우리 대표팀은 4강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죠. 전문가라고 하면 스태프로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리더는 따로 있고 전문가는 한정된 분야를 맡아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시선이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해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혼자서 시작해 마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 사람이 협업해야 해요. 이럴 때 전문가로서 성과를 내려면 우선 함께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의미에서 히딩크 감독을 축구 전문가로 소환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을 넓고 깊게. 제 자랑이 될 것 같아 망설여지지만 제게도 이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모 기업에서 슈퍼마켓 판매용 화장품을 출시했을 때의 일입니다. 본래 그 회사는 식품회사였지만 먼저 세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성공적인 성과가 나자 다시 화장품 사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화장품은 방문 판매를 통해서 혹은 백화점, 양판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너무 견고해서 신생업체는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 회사는 약국에서 화장품을 파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출시합니다. 처음엔 유명 여배우를 모델로 써서 론칭 광고를 집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존재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광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죠. 다급해진 그 회사에선 다른 해법을 찾고자 몇몇 대행사를 초대해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회사의 담당 CD였습니다. CD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약자로 크리에이티브 전반을 지휘하는 리더인데 누가 이 일을 맡는가에 따라 전략까지 책임지기도 합니다.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제겐 저희 일의 매력이었으므로 저는 종종 크리에이티브뿐 아니라 캠페인의 전략을 짜고 콘셉트를 만드는 일을 두루 맡았어요. 그때 저희가 낸 전략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여성 소비자에게 슈퍼마켓은 생필품을 파는 곳이다. 그런데 화장품은 뷰티 상품이라 슈퍼마켓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꿔야 이 제품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카피를 썼습니다. 참 이상하죠? 남자들은 화장품이 사치품인 줄 알아요. 필수품인데. 저는 오늘 슈퍼에서 참 괜찮은 화장품을 발견했어요. 식물 나라요. 근데 왜 슈퍼냐고요? 필수품이니까요. 피부 필수품. 내레이션. 피부 필수품, 식물 나라. 슈퍼에 있습니다. 지금과는 유통뿐 아니라 경쟁관계, 화장품에 대한 인식 등 모든 것이 달랐던 1995년, 오래전 일입니다. 당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시한 우리의 전략과 크리에이티브는 한 톨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촬영됐고 방송을 탔습니다. 우리는 유명 여배우 대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모델, 눈, 코, 입이 예쁘다기보단 성격이 똑부러지는 이지적인 이미지의 모델을 찾아 기존의 것과는 아주 다른 화장품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화장품 광고의 모델은 대개 해변가에 누워있을 뿐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메시지 위주의 광고였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발견한 모델이 임상아 씨였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유명한 핸드백 사업가로 자리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광고도 과거의 것들과 확실히 차별화되어 새로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던진 메시지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어 이 화장품 브랜드는 론칭에 성공했고 비즈니스도 안착했습니다. 그 후 그 광고주의 다른 여러 품목도 저희 회사와 팀으로 연달아 넘어온 걸 보면 이 캠페인은 확실한 성공작이었습니다. 피부 필수품이라는 콘셉트와 카피로 화장품을 슈퍼에서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었고 제품 판매에도 많이 기여한 한마디로 문제 해결에 성공한 광고였던 겁니다. 어떤 일에 성과를 내고 해법을 찾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문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고 깊게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신은 어떤 역량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